새로 나온 게 있나요? 제가 무죄란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혹시 그때 김지희 씨의 손을 보셨나요? 네, 계속 붕대를 감고 있어. 아, 왜 아까는 생각이 안 났지? 손이 이상했어요. 전 계속 그 여자가 아버지에게 약을 가져다 줄 때 대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방에서 마주쳤을 때 다쳤던 상태였네요. 분명히 그 전에 주방에 갔던 거예요. 계속 자신이 저지른 범행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긴장을 해서 당시의 기억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방금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네, 확신해요. 아주머니가 왜 그 여자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제 방 씨의 아주머니를 불러 물어보죠. 김지희 씨는 마지막에 신문하고요. 방 씨의 아주머니는 나를 어려워할 겁니다. 그러니 이번 질문 때 난 빠질게요. 네. 아니요. 내가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한 거예요. 그게 사모님이 대인 뒤예요. 뭐라고요? 어쩌면 최유택 사장님이 먼저 치료해줬을 수도. 난 사모님은 주방에 한 번 더 갔었어요. 11시쯤. 그러니까 도련님이 약을 버리고 온 뒤에요. 전 진짜 못 봤어요. 그때 전 도련님을 말리고 나서 지혜를 돌보느라 주방에 없었어요. 하지만 도련님 때문에 놀라서 오전 내내 주방을 계속 주시했죠. 누가 주방에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도련님인가 확인하러 갔다가 사모님이 주방에서 나오는 걸 봤을 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도련님이 약을 넣었다는 건 진짜예요. 전 그냥 사모님이 말려들까 봐. 사모님은 도련님처럼 알레르기성 약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요. 그냥 약을 확인하다가 손을 대이신 것뿐이에요. 우린 별말 안 했어요. 사모님이 붕대를 감아달라고 한 게 다예요. 증거가 있나요? 최 사장님이 안 계시면 사모님은 어떻게 살아가죠? 돈도 없는데 병에 걸린 아이까지 같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난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 인간 쓰레기가 한 짓을 알았으면 됐지. 왜 꼭 범인을 찾으려는 거죠?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 없어졌으니 잘 된 거 아닌가요? 그 인간 쓰레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죄지. 난 도련님이 실수로 그랬다는 걸 증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몇 년 고생하면 되는데 감옥에서 나와도 부자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이 틀렸나요? 아까 사무실에 부탁해서 김지희의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나도 김지희 씨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공평과 정의의 기준은 다릅니다.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정의라고 추구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웃기 힘든 땐 웃지 않아도 됩니다. 내 파트너라고 무조건 웃으면서 일해야 하는 법은 없으니까요. 최유택 씨와 헤이슨 사와의 거래에 참여하셨네요. 맞죠? 혹은 직접 진행하셨거나. 그런 것도 찾아내다니 대단하네요. 맞아요. 내가 진행했어요. 하지만 그이의 증빙서류 매매만 도와줬을 뿐이에요. 자세한 건 나도 몰라요. 이 거래 때문에 지혜를 멀리한 건가요? 맞아요. 그이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도 엮여서 어쩔 수 없었죠. 내가 지혜를 아끼는 모습을 보면 그이가 지혜를 볼모로 삼을까 봐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난 그이가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 지혜에게 마술을 뻗쳤다는 걸 몰랐을 뿐이에요. 그이는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내게 실험약을 먹였어요. 나중엔 지혜에게 계속 먹였고요. 나도 얼마 전에 그 일기장을 보고 알게 됐어요. 그 일기장 방에서 찾아낸 거죠? 지혜의 약을 추가로 처방받은 건 정제하기 위해서예요. 방씨 아주머니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물어봐서 진실을 알려준 거죠. 아주머니는 지혜를 사랑하니까 분명 내 편에 설 거예요. 그러니 결과는 절대 뒤바뀌지 않아요.
아니요. 최유택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걸 인정할 뿐이에요. 오늘 최성현이 안 했으면 내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를 어쩌죠?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최유택의 약을 손대러 주방에 가긴 했어요. 하지만 실수로 손을 대었죠. 그런데 방씨 아주머니가 붕대를 감아주면서 최성현이 나 대신 복수했다고 말해줬어요. 최성현에게 감사의 절이라도 하고 싶네요. 증기화상도 몰라요? 아주 상식적인 건데. 최성현을 말리다니 아줌마도 마음이 여려서 탈이야. 그게 아니었다면 당신들도 그냥 포기했을 텐데. 아줌마는 나보다 최성현과 더 친하긴 하죠. 그러니 내가 직접 나섰길 바랐겠지만 어쩌겠어요? 지혜한테는 엄마가 필요한데. 최유택의 불법 거래에 대해 아시는 게 더 있나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 거래를 그이 혼자 한 것도 아니잖아요. 화학 원료 암 거래는 리스크가 큰 일이니 혼자선 불가능하죠. 최유택이 떠벌리고 다녔던 지분 문서 위조도 그이 조력자가 해준 거겠죠. 당신이 최성현에게 찾아줬던 자산관리 회사가 얼마 전에 최유택의 조력자한테 넘어갔다는 건 전혀 모르죠? 지혜가 계속 사모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내려왔어요. 착하고 예쁜 내 아가. 이제 널 아프게 하는 사람은 없단다. 그 약도 더 이상 안 먹어도 돼. 약? 약 먹어야 해. 근데 왜 아빠랑 같이 약 먹는 거야? 가려던 거 아니에요? 왜 아직도 가만히 서 있죠? 지혜 약을 아빠가 먹으면 아빠 안 와야 하는 거야? 엄마, 지혜 약 많아. 아빠 줄 거야. 몰라. 기억 안 나. 근데 지혜 약 뭔지 알아? 매일매일 먹어. 나 말 잘 들어. 그리고 아빠 약도 알아. 엄청 새까맣고 냄새나. 엄마가 지혜 약 아빠한테 줬어. 아빠도 이제 아예 안 할 거야. 아빠 안 아프면 지혜한테 화 안 낼 거야. 그럼 딸기 사탕 먹을 수 있어. 재판에서 최성현 씨의 무죄를 주장할 생각입니다. 김지희 씨, 그럼 재판날 뵙죠. 고마워요. 방금 엄 반장님께 연락이 왔는데 주치의와 최유택의 변호사는 술 친구고 유언 내용은 변호사가 술에 취해 흘렸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요점은 최성현이 이용당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최유택이 012로 사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건 불가능해졌지만요.
네, 우린 방 씨의 아주머니가 증언을 번복했다는 걸 이용해 판사가 증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뒤에 김지희에게도 같은 혐의가 있다는 걸 증명해서 검찰 측의 증거 불충분으로 최상현에게 무죄가 선고되도록 해야 하고요.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죠. 김지희 씨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최유택의 목숨으로 지혜의 고통을 갚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법대로 했다면 실형에서 끝나는 게 다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정의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자신만의 선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정당성을 외친다면 과연 누구의 정의가 기준이고 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세상의 질서는 파괴되고 혼란만 반복될 겁니다. 당신은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 이 사회 속 정의의 저울을 끊임없이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한 말을 지킬 수 있다면 허락하겠습니다. 내가 최상현 씨에게 말할 테니 재판에 나가 변호해봐요. 그리고 아까 커피를 사러 나갔을 때 특별한 문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항상 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감정이라는 날카로운 칼날로 상대를 굴복시키세요. 이 연구센터는 최유택과 몇몇 재벌가에서 투자해 설립한 곳입니다. 8년 전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약이 임상실험 통과에 실패하자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했고요. 최유택은 이에 불만을 품고 지혜를 실험체로 이용하면서까지 연구실을 유지하려고 한 겁니다. 허재석으로부터 구매한 화학 원료는 바로 월암안에서 약을 만들 때 사용된 원료입니다. 그는 결코 과학에 헌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약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불로장생이라는 환상을 실현코자 한 것뿐이죠. 제 기억엔 어머니의 유언장에 제가 불법을 저지르면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모든 유산을 몰수해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맞죠? 감사해요. 사실 지금 제게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혜는 잘 있죠? 그 여자의 범행을 증언했는데 그 여자가 지혜를 학대하진 않았겠죠? 그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든 난 관심 없어요. 그저 지혜가 행복하게 자라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제 아버지가 지은 죄니 지혜한테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주고 싶어요. 지금부터 피고인 최성현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최성현은 재산 분쟁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최유택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 사건에 대해 모두 진술해 주세요. 저희 검찰은 피고인 최성현을 기소합니다. 피고인 최성현은 피해자 최유택과의 오랜 불화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알레르기성 약물을 준비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다툼이 발생했고 피고인은 흥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비록 보모의 만류로 범행을 포기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떨어뜨린 알레르기성 약물은 피해자가 마시는 약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피고인 최성현을 과실치사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 측 이의 있나요? 확실히 범행을 저지르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최유택 집안의 보모를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들어오세요. 도련님 손에 든 약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지혜가 늘 먹던 약과 같은 거였죠. 그 약엔 최 사장님이 먹어선 안 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지혜의 약은 그대로였으니까 도련님의 약이 들어간 거겠죠. 하지만 경찰도 말했잖아요. 도련님의 약이 딱 한 알 사라졌는데 최 사장님 몸에서 검출된 양과 일치한다고. 도련님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도련님과 사장님이 재산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변호사님, 김지희의 범행 동기를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지희와 최유택은 정식으로 혼인한 관계가 아닙니다. 최유택이 사망하더라도 김지희는 유산 상속 권한이 없습니다. 김지희가 그 일기장을 보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본 법정은 김지희를 소환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 최유택을 증오하지만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랬건 그게 약을 쓰려고 했다는 걸 말해주진 않아요. 하나는 가루고 다른 하나는 알약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난 약을 타지 않았어요. 내가 내 주방을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도 잘못인가요? 당신 같은 변호사가 날 엮을까봐 말 안 한 거야. 근거 없이 날 범인으로 몰까봐. 최성현이 뭐하러 간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또 그이가 약이 진한 걸 싫어해서 일찍 가지러 간 것뿐이에요. 그건 전부 당신의 추측일 뿐이에요. 증거 있나요? 혹시 지혜 말인가요? 지혜는 그날 겁을 먹고 횡설수설한 건데 그게 증언이 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지혜의 발언은 나이와 신체 조건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인, 이 서류가 이번 사건의 판결과 관련 있다고 확신합니까? 피해자 최유택의 유언장이었군요. 피해자의 유언에 따라 모든 유산을 워라만 바이오 연구센터에 기부한다. 뭐라고요? 전부 기부하면 지혜의 병은... 어머니의 유언장에는 제가 법을 어기면 상속권을 박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회수해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변호인, 이건 이번 사건의 판결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혜의 치료비를 내겠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빼앗기지 않는다면요. 제가 봤어요. 사모님이 약을 넣는 걸 제가 봤어요. 아줌마! 당신이 어떻게...
도련님이 흘린 약이 인덕션 위에 있었는데 사모님이 그걸 줍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약 성분을 확인하려고 직접 맛도 봤어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지혜는 저를 찾으러 나왔다가 사모님이 약을 타는 걸 봤고요. 도련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가 고아가 되는 걸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만. 재판장님, 도련님은 범인이 아니에요. 절대 도련님의 상속권을 박탈해서는 안 돼요. 제발. 지혜의 병을 치료해줄 사람은 이제 도련님밖에 안 남았어요. 너희들 전부 돈 때문에! 본 법정에서는 보모의 증언이 계속 번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그녀의 증언은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김지희를 범인으로 지목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이 피고인 최선현을 범인으로 지목한 증거 또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 최선현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변호사님, 본 법정에서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을 것처럼 보모를 겁주는 모습이 꼭 누굴 닮았네요. 당신의 앞날이 아주 기대됩니다. 지혜는 내 여동생입니다. 이제 치료비는 내가 내죠. 하지만 당신은 꼴도 보기 싫네요. 재판을 폐정합니다. 유언장을 아주 제때 잘 사용했네요. 판단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잘했어요. 자만하지 말아요. 레이븐 왜 이렇게 쌀쌀맞게 굴어? 희철이 형, 별명 말고 이름을 불러달라고 말했잖아요. 알겠어. 강혁이라고 부르면 되지? 부탁할 땐 형님이라며 살갑게 굴더니 오케이 하니까 안면을 싹 바꾸네. 화학 검사 결과는 어때요? 헤이슨 가루약에 문제 있나요? 그렇게 빨리 안 나와. 너 2박스나 샀잖아. 널 감염시킨 그 종류만 대조조사한다고 해도 최소 한 달은 걸릴걸? 이거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해야겠어. 형, 고생 좀 해줘요. 뭐야? 이거 네가 만든 거야? 립스틱이잖아. 그 소꿉친구한테 주려고 만든 거야? 형,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아니 그게 나도 네 선배잖아. 널 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된 후 서류를 좀 살펴봤지. 그래, 서류에서 봤어. 기밀부서가 그렇게 한가해요? 그런 것도 기록하다니. 거기 진짜 한가해.
오죽할 일이 없으면 내 와이프와 딸까지 탈탈 털었겠니? 그렇구나. 헤이슨 제품 대조 검사를 서둘러 주세요. 화인이나 애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헤이슨이라면 이게 잘 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네. 왜 여기 계신 거죠? 백은우가 서류의 해설을 업데이트해서 보러 왔어. 그래요? X031 말고 조사는 제 자리 아닌가요? 무가치한 결론은 말해봤자 의미 없잖아. 이렇게 마주쳤으니 몇 가지 여쭤볼게요. 1036? 뭘 알고 싶은 거지? 황 교수님 피살 사건에 정말 숨겨진 내막이 없나요? (25년) 전 화인그룹 산하의 화인제약과 애닌 바이오테크가 새로운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개발에 성공했다면 수많은 불치병 환자와 유전자 결핍 환자들이 완쾌되고 노화를 억제해 수명을 늘리는 건강 보조식품도 만들 수 있었겠죠.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때부터 제약 시장은 계속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애닌의 에버그린 3형 항암제가 출시된 이후부터 더 많은 자본이 제약업계에 투자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제약업엔 큰 리스크가 있기 마련이에요. 시약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품 번호를 받지 못하니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죠. 이런 큰 성장의 뒷면에는 지혜와 같은 비극이 많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